오늘은 북한 김정은 관련 책 읽기 두 번째 순서로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모토 겐지 책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선 이 책에 대해서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2010년에 나온 책입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공식화된 바로 그 해죠.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이 북한 노동당 안에서 통보된 것은 2009년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만 해도 외부에는 김정은이 후계자라는 게 별로 잘 알려지지가 않았죠. 2010년 9월 달에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출되면서 후계자로서 공식 등장하게 됐죠. 그리고 이어서 곧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요. 김정은은 포격 전문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면 2010년에 이 후지모토 겐지 책에 나온 거는 굉장히 시기적절했죠. 그러니까 7살부터 18살까지를 함께 놀아줬던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개인 체험을 얘기한 거니까요. 김정은과의 개인 체험을. 인간의 성향이라는 게 보면은 10대 후반, 20대 한국으로 치면 대학 들어갈 때 그때 형성된 게 한 평생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기도 하지만 그의 10대 후반 모습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 등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특히 최근에 북한 개방 정책과 관련해서도 김정은의 생각의 원료는 도대체 어디냐 하는 것도 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김정은의 장점을 표현한 부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에 이미 나온 책에서 김정은이 간단치 않다. 그리고 후계자가 된다면 김정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벌써 해버려요. 2003년도에. 이 책이 나온 다음에 2014년인가 김정은이 후지모토 겐지를 초청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눈물의 제외를 한 다음에 4시간 동안 함께 식사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2001년에 후지모토 겐지는 북한을 탈출하는데 탈출한 지 거의 12, 13년 지나서 김정은이 다시 초청을 한 거죠. 우선 책 제일 앞부분에는 7살짜리 김정은을 만난 경험이 나와요. 그 김정일이 아들을 데리고 그 당 간부들, 자기 측근들한테 소개하는 순서를 가졌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다고 겐지는 전하고 있죠. 김정철, 김정은 두 왕자가 그 김정일 측근들하고 쭉 악수를 하는데 후지모토 겐지는 그 줄에 악수하는 줄에 마지막에 서 있었대요. 이제 김정철도 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악수할 차례가 됐는데 김정은이 악수를 하지 않고 7살짜리 꼬마가 40살짜리 어른을 쏘아보고 악수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지모토 겐지는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죠. 그때 김정일이 자, 이 사람이 후지모토 씨야 이렇게 소개를 하자 그때야 비로소 김정은이 악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지모토 겐지는 속으로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김정은이 자신을 이 녀석이 그 증오스러운 일본 제국주의 족속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반감을 가졌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그 책 서두에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간단치 않죠. 이 7살짜리가 40살짜리한테 그렇게 째려본다는 거는. 우선 김정은은 태어난 곳이 북한 원산입니다. 원산은 관광도시로서 굉장히 풍광이 좋고 하지만 김정은 시대를 맞아서 또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대요.
마식령 스키장도 원산에서 멀지 않고, 그래서 원산에도 그 김정일의 별장인 초대소가 있는데, 원산 초대소에는 특히 아주 좋은 시설이 있었대요. 어떤 시설이냐면은, 그 80m짜리 배, 50m짜리 수영장을 설치해 놨대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프로장이죠. 이 배를 끌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원산 초대소에서 그 함흥 초대소로 더 북쪽에 있죠.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서 놀기도 하고, 뭐 대단하죠. 왕과 왕자들이니까요. 이 배 주변에서는 제트스키가 끄는 바나나 보트에서 차례로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놀이를 후지모토 겐지하고 김정철, 김정은 형제가 하고 놀았다는데요. 김정은 대장. 이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은을 표현할 때 정은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은 대장이라고 부르게 된 그런 계기도 이제 곧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은 대장은 솔선에서 뛰어들곤 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는 항상 자신이 먼저 선두에 서곤 했던 것이다. 비겁한 왕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고속으로 달리는 바나나 보트에서 물속으로 뛰어들 때 그때 하여튼 솔선수범해서 했다니까요. 이런 과감성, 용감함 이런 거를 장점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농구 얘기가 나옵니다. 그 김정은이 뭐 농구 광팬이라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데니스 로드맨을 초대해서 같이 뭐 호화롭게 놀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김정일의 초대소에는 농구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대요. 농구 잘하는 북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근데 이 농구팀이라는 게 국가대표도 아니고 그냥 왕자들하고 같이 놀라고 왕자들이 농구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만든 팀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농구 초대소에 있는 뭐 경호 직원들, 뭐 이 전용 농구팀들 이렇게 해서 편을 나눠서 경기를 하고 그랬는데 물론 편을 나눠서 할 때는 왕자가 두 명이니까 정철 왕자의 팀이 있고 정은 왕자의 팀이 있겠죠. 이 게임을 할 때 보면 김정은은 그 승부욕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형인 정철 대장은 그냥 수고했다 해산이라고 하면서 끝내버린대요. 심플한 거죠. 뭐 수고했다 끝. 그런데 김정은은 조금 잘못하는 선수한테는 굉장히 후되게 혼을 냈대요. 칭찬할 때는 칭찬을 하고, 뭐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후지모토가 또 놀란 건 뭐냐면은, 김정은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신이 호되게 질타한 선수에 대해 나중에 내게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아까 그렇게 호되게 혼을 냈는데 괜찮을까? 다시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후후후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정은 대장이 화를 낼 때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게 10대 중반에 벌써 이렇게 뭐 용인순이랄까? 이런 거를 터득해 하고 있었던 거죠. 혼을 내고 또 다독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게임에 이기게 하는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가죠. 스위스 유학을 가면서 김정은은 굉장히 그 해외 문물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다고 겐지는 전달해요. 겐지의 책 보면은 2000년 8월이라고 그래요. 그 김정일의 전용 열차를 타고 원산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정은대장이 들어와서 뭔가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후지모토와 이제 식당 칸으로 쫓아가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김정은이가 어떤 얘기를 꺼냈냐면은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 공업 기술이 한참 뒤떨어져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것이라곤 지하 자원인 우라늄 광석 정도일 거야. 초대서에서도 자두 정전이 되고 전력 부족이 심각해 보여.
이렇게 북한 실정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겐지는 자기 나름의 또 할 얘기를 해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납부된 북한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김정은한테 공화국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뒤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식민지 시절이 길어서 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솝 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거북이는 부지런히 토끼를 쫓아 따라잡았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김정은은 이 우화를 몰랐던 듯이 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 라며 감탄했대요. 또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중국의 발전상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후지모토 위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지금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 공업이나 상업, 호텔, 농업 등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다고 위에서 얘기하더군. 이때 위라는 거는 김정일이겠죠. 그러니까 2000년 이 당시에 벌써 김정일하고 김정은 사이에는 꽤 깊은 후계 구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꽤 깊은 얘기가 있지 않았느냐. 후지모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게 오후 밤 11시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5시간 동안 대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집스럽고 이랬던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통해서 서양 세계를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 해인 2001년도에 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겐지는 전합니다. 또 김정은의 생각하는 바를 엿볼 수 있는 이런 일화도 얘기합니다. 2001년도 얘기라고 그래요. 2001년도면 김정은이 17살 때죠. 만으로. 형인 정철 대장과는 달리 정은 대장은 10대 중반부터 이미 술과 담배를 시작했다. 형은 술, 담배를 안 했는데 김정은은 10대 중반부터 벌써 술, 담배를 했다는 거죠. 역시 좀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담배를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김정은이 담배를 피는데. 그래서 이제 담배 공급책이 말하자면 후지모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후지모토를 불러내면서 부의하자. 그러면은 이 부의가 담배 한 개피 피자 하는 소리였대요. 은어였대요. 그러니까 부의하자는 건 손가락 사이에 담배가 낀 모습을 부르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담배를 몰래 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말이야 후지모토 우리는 매일 말도 타고 롤러블레이드도 타며 농구도 하고 또 여름에는 제트스키와 수영장에서 놀기도 하는데 일반 인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왜냐면은 김정일이 그랬대요. 김정일이 그 북한 사람들 굶어 죽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술 마신 사람이니까요. 그런 얘기가 겐지책에 나와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일반 인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 자기는 뭐 부족한 게 전혀 없으니까. 항상 먹을 건 엄청나고, 뭐 말하는 대로 다 되고,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벌써 이때 17살짜리 김정은은 인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때 겐지는 김정은한테 대장 동지, 인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렇지만 김정은은 별 대답 없이 그냥 자기 방으로 갔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겐지는 틀림없이 정은 왕자가 언젠가는 북한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거야. 분명해. 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이렇게 왕족이면서도 해외 물을 먹으면서 뭔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름대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도 했던 사람, 이런 면이 그 김정은의 장점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 단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김정은이 14살 때, 1998년이죠.
이때 원산 초대에서 겪은 얘기를 전해줘요. 어떤 얘기냐면은 김일성의 부관을 지낸 인물 중에 안신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나이는 그 당시 1998년 그 당시에 60세였고 또 근데 이 안신이라는 사람이 키가 굉장히 작았나 봐요. 160cm를 겨우 넘을 정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원산 초대소에서 쉬고 있는데 김일성의 부관 출신이라니까 뭐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거죠. 초대소에 불러서 쉬게 하고 그 휴양소니까. 그런데 정은대장이 옆에 있던 안신을 발로 툭툭 차면서 내게 이렇게 물었다. 대원수님, 김일성을 말한 거죠. 은 왜 이런 땅딸보를 부관으로 삼은 거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겐지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왕자라고 하지만 10대 중반 만 14살짜리 소년이 60대가 넘은 안신을 발로 툭툭 차며 놀리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본다 해도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씁니다. 요즘 곤란하죠. 이거 아무리 왕자라도 우리가 요새 그 3대 세속을 재벌가들의 그 못된 짓들 보는데 뭐 그런 거죠. 건방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못되고 왕자로서 아나무인이고 또 김정은의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이런 일화도 얘기해요. 스위스 유학 중에 언어 장벽에 부딪혀 친구가 많지 않았던 정은 대장이 친한 친구 몇 명에게 자신이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만 것도 젊은 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정일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스위스 유학 중에는 1급 비밀이다. 그거는 이렇게 신신당부했을 텐데 그거를 발설하고 만 거죠. 스위스에서 자기가 생활이 힘들고 스위스에서 그 친구들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샤이보이였다고 그래요. 김정은은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학교도 두 군데를 다닌 걸로 돼 있어요. 처음에 좋은 학교 갔는데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공립학교로 옮겨갔어요. 부적응한 거죠. 그래서 겐지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볼 때 누구도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누구도 손을 못 쓴다는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대는 사람, 지멋대로 하는 사람, 김정은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런 측면이 있죠.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이 잘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김정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일화를 얘기해줘요. 형 정철하고 구슬놀이도 했대요. 구슬놀이. 뭐 오델로 게임이라고 하는데 김정철이 형이 이렇게 뭔가 가이드 해줬대. 이렇게 해보라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한테 군수를 둔 형한테 그 구슬을 던져버렸대요. 형 얼굴을 향해서. 못된 거죠. 동생이 형한테. 그러니까 이 과격한 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겐지는. 분명히 과격한 면이 있다는 거죠. 김정은을, 겐지는, 그, 대장동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장동지라는 말의 유래가 설명이 돼 있어요. 1992년, 그러면은 몇 살인 거예요? 8살 때죠. 만 8살 때. 이모라 하면 여기서는 저기에요.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의 동생 있어요. 고용숙일 거예요. 아마 미국으로 망명한. 그 이모가 평소 부르는 대로 정은 대장을 작은 대장이라고 불렀대요. 작은 대장? 당연하죠. 장남 차남이니까 큰 대장, 작은 대장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마의 동생 이모한테 김정은이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내가 아직도 유치원생인 줄 알아 하면서 이모님을 쏘아보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형 밑에서 작은 대장이라 불리어온 곳에 이날따라 참기가 힘들었던 것일까. 그래서 겐지는 이걸 본 다음에 그동안은 작은 대장이라고 불렀는데 작은을 빼고 대장동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무척 좋아하는 그 눈치더래요. 표정이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주변의 다른 간부들도 모두 김정은을
대장동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일화 역시 정은대장의 과격한 기질이 그대로 드러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이 책 자체는 김정은에 대한 찬양가예요. 기본적으로. 책 제목도 그렇고 그의 장점과 일부 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장점은 과감하고 뭐 용감하고 또 나라 걱정도 하고 하는 게 장점이라면 왕조로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뭐 형한테 못 대우고 과격한 측면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에 또 북한 김정은 관련 재밌는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